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 어떠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뉴욕 증시는 지난달 미국 물가가 크게 둔화되며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됐지만 이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며 혼조세로 전체적으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 혼조지. 다우만 조금 빠졌고요. S&P나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는 그래도 괜찮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장이 마감되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럴 만큼 최근 나왔던 내용이 괜찮았다는 건데 구체적인 숫자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11월 달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1%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전년 동일 대비로는 2.6% 상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월 대비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하락한 건 2020년 4월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추세가 확실하게 잡혀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 아래로 좀 밑도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연준이 2%를 목표로 잡고 계속해서 이 물가 지표를 본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는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 수치와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바이든 대통령 곧 있으면 선거잖아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하며 뭐라고 말을 했다. 지난 6개월간 팬데믹 이전 수준인 2% 물가 상승률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한번 꼽아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현물 시장에서 내년 3월을 시점으로 연말까지 기준금리 6회 정도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3월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90.8%를 기록해서 연준 인사들은 빠르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데이터가 빠르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 73.56달러로 마이너스 0.45%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하락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이 뭐가 들려오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당장 미국 쪽에서 미시간 때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었는데 21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플레는 빠지는데 미국의 소비 심리는 강해져. 그만큼 미국 경기는 말도 안 되게 탄탄한 상황이다. 단단한 상황이다. 요거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국이랑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보통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경기가 좀 침체돼서 인플레가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도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자,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좀 비싼 가격의 내구재 같은 경우에도 수주 물량이 증가하며 예상치가 상회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서비스업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는 괜찮은 이 골디락스가 차근차근 떠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당연히 미국 증시는 보다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표랑 같이 보시면서 미국 쪽 보시고 한국도 영향을 받는 섹터들은 꾸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 이러한 섹터 중에 AI를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랬을 때 최근 어떤 내용 들려오고 있냐? 당장 구글만 하더라도 AI의 활용성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이걸로 사람을 대체할 수 있어 3만 명 구조조정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설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뉴스를 이용해서 AI를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한 650억 정도를 딜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배팅을 했다. 이런 소식 들려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반도체 사용량도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올라가는 부분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쭉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AI가 가장 먼저 이 실생활에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웨어러블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소형 AI 반도체 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웨어러블 관련으로 해가지고 부품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면서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방송 프로그램 수출 30% 급증 그만큼 이 한국의 방송 포맷들 이 방송 제작 상품들 있죠. 이게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꾸준하게 증명을 했다 보니까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당연히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요 시점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방송 제작사 IP 가지고 있는 기업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사우디 UAE 있어 K건설 연일 잭팟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이 해외 수주를 많이 받는 기업들은 굉장히 상황이 좋기 때문에 걱정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 PF 때문에 지금 뭐 태광이었나요? 태영이었나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소 건설사들이 정말 힘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를 동정해라 그게 아니고요. 갈라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외 수주 잘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운 시장도 이겨나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수익대로 줄어드는데 리스크는 커진다. 예, 안 좋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1군 건설사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곧 있으면 선거인데 지금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럼 이 관련으로도 엔젤 관련주라고 해서 엮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치 쪽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인 테마주도 괜찮지만은 요 엔젤도 한번 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자, 이렇게 한번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쑥 해보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멤버십 홍보 하나만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금리 관련 얘기를 하면서 11월 그 이전부터 제약바이오는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특히나 제가 정확하게 11월 23일에 여기 날짜 보이시죠? 이 HLB 31,9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날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 만약에 파동이 생기게 되면은 최소가 박스권이고 돌파했을 때 5만 원 부근까지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 이후 파동을 돌파하고 무려 50%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저와 함께 움직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요. 놓쳐갖고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외에도 24년 대박날 수 있는 종목 멤버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자, 멤버십 어떻게 가입하시는지 아시죠? 구독하기 옆에 가입 버튼 눌러서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관심 종목 일주일에 한 번 알차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 오늘도 좀 올라가나 싶더니 결국엔 비슷한 자리라고는 하지만 음봉으로 가격 마감이 되었죠. 근데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시게 된다면 뭐 이것도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거 보고 있는지 하나씩 디테일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나요? 일단 에너빌리티 신용 등급이 BBB 플러스로 상향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1년 9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건데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건실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연달아 대규모 수주, 재무 구조 개선세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올해보다도 내년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대규모 수주가 올해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다. 그게 만약에 실적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이 신용등급이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까지 빠르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대표적으로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원전 쪽이죠. 그래서 이것과는 체코를 시작으로 그 다음 일정까지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원전 소식 들려오게 되면 수소 생태계 쪽에서도 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소 쪽으로도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가스터빈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발전, 이러한 쪽으로도 엮여 들어갈 게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실적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들려오게 된다면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에너빌리티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며 에너빌리티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가격은 좀 안 좋았단 말이죠. 했을 때 수급을 딱 보면 보여지는 내용이 뭐가 있다? 분명히 가격은 좀 아쉬운데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괜찮아. 홀딩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종목은 외국인 수급이 받쳐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기관이 단기적으로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게 보기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이 좋은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상황에서 개인만 마이너스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 시간이야 조금 더 흘러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에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지라인이랑 저항라인 하나씩 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장 베스트는 21선 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떨어진다라고 해봤자 볼린저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하면 보다 볼린저 밴드 하단인데 거의 다 왔잖아요.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찍고 올라가는 모습 나오는 거 차라리 이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여유롭게 본다면 61선 여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보여졌을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핵심은 120일이 아니고요. 240일입니다. 여기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저는 빠른 시간 내에 480일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만 원 그 아래까지 노려보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노려봐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근거로 설명드리고 있는 게 뭐죠? 과거의 패턴. 일단 241선 말고 481선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 저항선을 돌파하면 이 481선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보여주곤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요걸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과거에 항상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위에서 자리 지켜줬을 때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2만 원의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 노려보자는 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보셔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핵심 포인트들 지금 여기서 좀 이전 영상들과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는데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시용 등급 상향? 이건 앞만 놓고 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 주소 이전보다 좋아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나쁜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 오늘도 외국인 들어와 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홀딩을 할 만한 근거로는 충분하다. 자,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61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241선 돌파하면 481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마저 수월하게 뚫는다면 2만 원 아래까지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며 에너빌리티 정리를 마쳐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